추석 밥상머리에 오르려던 이재명 대통령의 명절 메시지와 3대 개혁의 구호는 뜻밖의 장면 하나에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 한 장이 모든 뉴스를 덮었습니다. 권력은 법의 집행을 말했지만 국민은 그 속에서 권력의 독선을 보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개혁이란 이름 아래 감춰진 것은 공정도 정의도 아닌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원래 언론 현장의 상징적인 기자였습니다. 바그다드에서 총탄을 피해 달리던 종군 기자였고 MBC에서는 여전사 기자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그는 신윤 핵심이라는 꼬리표를 달았고 정권이 교체되자 곧바로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방통위를 해체하면서 그의 이름은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추석을 앞둔 어느 날 자택 앞에서 체포돼 수갑을 찬 그 순간 잊혀졌던 이름은 다시 세상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6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며 긴급 체포를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절차적 정당성보다 정치적 연출이 먼저 보였습니다. 수갑을 찬 이진숙은 오히려 여유 있는 미소로 대통령 위에 개딸 권력이 있느냐고 외쳤습니다. 그 한마디는 권력의 속살을 찌르는 대사처럼 들렸습니다. 이 장면은 곧 전국의 TV 화면을 채우고 SNS를 점령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개혁 드라마는 순식간에 권력의 독선극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이틀 뒤 그를 석방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이번 사건의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정부와 경찰이 강조한 법의 원칙이 얼마나 허약한 근거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순간 국민은 깨달았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사법개혁이란 결국 검찰의 칼을 빼앗아 경찰에게 쥐어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 권력은 바뀌었지만 방식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시효를 피하려 요리조리 도망다닌 피의자를 응원하느냐며 사법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년째 재판을 지연시키며 공소시효를 넘기려 했던 지연의 정치를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입에서 공소시효를 말하는 순간 국민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이진숙 체포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반대 세력을 향해 시범 케이스를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범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국민은 수갑을 본 것이 아니라 권력의 초조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초조함 속에서 이 정부의 독선을 보았습니다. 법치의 외피를 쓴 정치보복은 결국 정권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절차를 살펴보면 정권이 얼마나 무리하게 밀어붙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3차례의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신속히 청구했으며 법원은 하루 만에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체포는 연휴 직전 국민이 가장 많이 뉴스를 보는 시간대에 맞춰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겠습니까? 정치적 효과를 계산한 타이밍 체포라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진숙은 피해자가 아니라 상징이 되었고 이재명 정부는 개혁자가 아니라 보복자로 인식되었습니다. 사법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경찰의 수사력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으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그 안에서 또 다른 괴물을 보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시대가 끝났다고 믿은 순간 정치경찰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개혁은 권한의 이동이 아니라 권력의 절제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칼을 쥐었느냐가 아니라 그 칼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휘두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권력은 그 칼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독선의 본질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을 비판하며 과거의 권위주의를 청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더한 권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법의 방향을 정하고 여당의 감정이 수사기관의 속도를 결정하는 현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정치보복의 재활용입니다. 이름만 바꿨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사태를 두고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경찰이 순진했거나 의욕 과잉이었다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실이 미숙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언들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법의 상식입니다. 상식이 사라진 정치에서 국민은 희망을 잃습니다. 권력이 독선에 빠지면 정의는 그늘로 숨습니다. 이번 추석 밥상 위의 주제는 이재명도 개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진숙의 수갑이었습니다. 그 한 장면이 민심을 바꿨습니다. 구글 트렌드에서도 이진숙의 이름이 이재명을 추월했습니다. 국민은 그 장면에서 권력의 오만을 읽었습니다. 권력이 정의를 말할수록 국민은 진심을 의심합니다. 이제 국민은 누가 옳은가 보다 누가 더 오만한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진짜 문제는 독선입니다. 반대자를 설득하지 않고 짓누르며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습니다. 정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신뢰를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정부의 최대 비극입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의 정치인데 지금의 권력은 일방통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독선이 결국 민심의 분노를 부릅니다. 정치는 힘으로 굴러가지만 역사는 상식으로 굴러갑니다. 개혁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권력의 과잉은 결국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숙의 수갑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독선을 비추는 거울이자 상식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상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개혁을 말하고 싶다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개혁은 상대를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힘으로 정의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정의는 세워집니다. 때릴수록 커지는 것은 죄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수갑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은 국민의 눈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독선이 계속된다면 다음 심판은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내릴 것입니다.